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븐 프리뷰쇼 미나리의 김미나입니다. 야구 팬들의 축제 가을 야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시간도 길고 매 경기마다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역시 가을 야구다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꺼내 입으셨네요, 가죽 자켓. 올해만큼은 대권 주자였고 LG가 서울대 갈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인서울 갔다. 그런데 지금 대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재수를 하게 된. 그러니까 대학을 탈락을 하게 된 이 거예요. 좋은 투수력을 가지고 3전 2승제를 하는데, 물론 뭐 경기수가 적기 때문에 변수가 있기는 마련인데, 두산 베어스가 지금 와일드카드도 2차전까지 오고 왔고, 네. 또 팀에 지금 외국인 원투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조금은 충격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역시 투수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질 못했어요. 네. 거기다가 상대가 필승조가 나오지 않을 때는 좀 많이 때리는데 2차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필승조가 나와버리면 오늘같이 이영하 선수가 뭐 2회부터 올라오니까 뭐 꼼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격이 좀 문제가 그 있었던 김태형 감독이 그 이영하를 쓰는 그 타이밍이나 또 이영하한테 메시지를 줬던 거만 딱 봐도 와, 두산 선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독도 그렇고 야구 가을 야구 오래 해봤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태형 감독은 에라 모르겠다. 오늘 지면 끝이니까 그냥 박건우가 상담하러 왔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 말고도 다른 애 다친다. 그러니까, 이러셨다잖아요. 오늘 딱 두산 베어스는 딱 그거예요. 에라 야. 모르겠다. 난 뭐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카드를 바로 쓰겠다. 그래서 사실은 1회를 보면서 김민규 선수가 지난 와카 때하고 다르게 빠른 볼은 좀 힘이 있었는데 변화가 밋밋했어요. 근데 거기서 만루에서 결국 김민성 선수를 유인구를 던져 삼진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 불안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갖다 붙였어요. 지금 본인 김태형 감독 말로는 그냥 또 더 갈려다가 아무래도 투구수가 더 갈려다가 그냥 또 풀고 하기 뭐해서 붙였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한 선택이 됐는데 상황으로 보면 페르난데스 선수가 타석에 나올 때 거기서 교체해요. 무조건 수아레스 선수로 바꾸려고 했다고 한다면 타이밍이 그랬는데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수아레스 선수가 제가 볼 때는 타이밍상으로 왜 선발 투수를 했던 투수기 때문에 몸 푸는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근데 이영하 선수는 1회 아기를 맡고 있을 때도 몸을 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요즘에 그러니까 2회 바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아레스 선수는 3회 초구인격이잖아요. 그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쵸. 그래서 준비가 늦다 보니까 아마 수아레즈 선수를 그때 올리지를 못하고 이제 준비가 된 상황에 올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홈런을 맞아버리고. 지금 오늘 3차전이었고 LG도 사실 임창규를 길게 끌고 갈 이유는 없었잖아요. 말씀 그대로 수아레즈가 조금 더 빨리 등판을 하고 준비가 돼 있었어야 했는데 유정 감독이 마음은 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수아레즈 선수가 아니어도 LG 트윈스에는 이정용이라든지 백승현이라든지 정우영이라든지 이런 힘 있는 투수들이 많습니다. 그 또 2, 3이닝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특히 이정용 선수 같은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다 오늘 경기에서는 어떻게 해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선 수아레즈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가 늦어가지고 나와야 될 타이밍에 페르난데스 선수 타석에 나와야 되는데 준비가 덜 돼서 못 나왔고 수아레즈 선수가 내려간 이후에 김윤식 선수를 갖다 붙이면서 거기서 또 추가 실점을 해요. 그러니까 투수 운영에 대해서는 오늘 완전히 빵점짜리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다 쓰고 졌다고 한다면 LG 팬들도 팀의 일원에 있는 선수들도 감독 코치도 아무도 원이 없을 거예요. 뭐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근데 반면에 두산은 이영하 선수부터 붙여서 뭐 홍고인 선수 뭐 이렇게 막 가버리잖아요. 필승조로 다 해가지고 2차전에 안 쓰고 난 이후에. 오늘 경기는 두산이 대승을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많습니다만 그 상황 1회 끝나고 두산은 빨리 투수 교체를 했고 LG는 투수 교체를 타이밍 준비를 못 해갖고 늦게 가져갔고 또 뒤에 나온 투수도 김윤식 선수가 아닌 오히려 필승조를 투입을 해서 경기를 풀어 나가는 것이 그나마 후회가 없는 경기였어요. 그렇지 못하고 너무 아쉽죠. 네. 야, 이게 LG와 두산이 참 미묘한 관계로 늘 시즌을 치르잖아요. 근데 항상 한 걸음 더 두산이 좀 앞선 시즌을 보내게 됐고 이번에는요. 더 LG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두산은 미란다와 로켓 선수는 아예 가버렸고 미국으로 미란다 선수는 지금 아예 롱토스를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3, 4, 5 선발 이 선수들을 가지고 경기를 해서 선발도 평균 자책점이 1위, 불펜도 평균 자책점이 1위. 마무리면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런데도 두산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약간 자칫 잘못하다 트라우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진짜요. 왜 집에 진짜 비싸고 명품 옷 쫙 입고 가방 쫙 입고 정말 모든 걸 갖춘 네. 친구가 옷 입고 나왔는데 거의 네. 패션 테러리스트처럼 해서 나온 그런 네, 느낌 있잖아요. 예. 조합을 너무 못한 거예요. 네. 아 너무 아쉽다. 왜냐면 올 시즌은 정말 기회였고 이번 준플은 사실 생각도 안 한. 아니 준플 생각한 게 아니라 대구 가서 어떻게 잘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네. 못 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전에 계획을 했으면 준비를 좀 빨리 시켰다가 바로바로 올리면 LG가 훨씬 투수력이 좋잖아요. 그런데 LG는 2차전을 이기고 조금은 플레이오프전까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그런데다가 있겠다. 임창규 선수가 1회에 좀 불안불안하긴 했으면 실점을 않고 또 한 점만 실점을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 그리고 또 위기에서. 구속기 오늘 또 잘 나왔어요. 아니 시즌 때도 잘 나올 때는 45 이상 나오긴 했지만. 임창규 선수가 휴식기를 갖고 올라와서는 계속 지금 140대 중후반을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노아웃에 3루를 갔는데 1점을 실점을 하고 3루를 갔는데 실점을 하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LG도 준비를 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늦췄던 것 아닌가? 그것이 패착으로 돌아왔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LG는 좀 아쉽고 두산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준 플레이오프였습니다. 지난해와 이어서 2년 연속 두 팀이 맞붙었는데요. 2년 연속 두산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1차전부터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전에는 두산의 선발 최원준 선수였고요. LG의 선발은 수아레즈 선수였습니다. 네. 최원준 선수는 이제 5일 만에 선발 등판을 하게 된 경우였고 수아레즈 선수는 5이닝을 버티지 못한 채 1차전을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최원준 선수가 사실은 4일을 쉬고 투입이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경기에서는 3일을 쉬고 60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투구를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4일을 쉬고 지금 1차전에 준프로 1차전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원준 선수는 빠른 볼의 스피드가 볼 끝이 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투가 많았었거든요. 실투가 많았었는데 역시 LG가 경기를 하지 않고 1차전에 또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투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때려야 되는데 워낙 시즌 때도 LG가 타격이 약했잖아요. 거기서 최원준 선수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수아레즈 선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산은 반면에 찬스를 만들면 거기에 착실하게 추가 득점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최원준 선수는 잘 버텼고 수아레즈 선수는 뭐 버티지 못했다는 거죠. 네. 사실 LG는 이번 준 플레이오프 시작 전에 또 오지환 선수가 이탈을 했고 또 주전 유격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뭐 예. 당연히 보호 선수는 없는 네. 상황에서 경기를 시작했잖아요. 또 1차전은 직접 가셔서 중계도 하셨었는데 네. 우선은 패인의 원인을 최원준 선수를 공략하지 못한 채 출발한 LG였다고 좀 보시는 그렇죠. 것 같고 예. 또 사실 정주현 선수가 7회만 2대1로 추격을 했던 LG였는데 대주자로 나왔던 정주현이 수비 도중에 결정적인 송구 실책을 하면서 또 그렇죠. 흐름을 넘겨준 1차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벤트레그 슬라이딩 레이서 그래서 포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360도 한 발 턴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목표점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수비력이 좋다는 정주현 선수가 그 악송구가 되면서 결국은 결정적인 패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1차전을 못 잡은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은 그러니까 단기전에 갔을 때는 무조건 1차전을 이기고 나야 그 다음에 2차전으로 다시 이야기할 텐데 네.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이 3대 0에서 3대 1에서 필승조를 투입을 하지 않고 그냥 미들맨을 하는 그런 선수들을 뭐 이승진이라든지 여러 선수들을 투입을 해서 경기를 3차전까지 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잖아요. 네. 예. 2차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2차전은 켈리가 등판을 했고 켈리가 등판한 가을 야구는 모두 승리한 LG가 됐습니다. 두산의 선발 곽빈 선수는 4이닝 3실점 했고요. 김민성 선수의 활약이 있었고요. 또 양석환 선수는 오히려 하락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켈리 선수는 보증 수표니까요. LG에서는 켈리 선수는 자기 역할을 다 해줬고 1차전에서 부진했던 김민성 선수가 하이타선으로 빠지면서 4안타를 때리면서 결국은 공격에서의 활발한 타격 이것 때문에 네. 결국은 LG가 김민성 선수 활약으로 경기를 이길 수 있었어요. 반면에 맞아요. 양석환 선수는 1차전에 유니폼 세레모니가 조금 부담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양석환 선수가 조금 부진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은 경기 선취 득점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김태형 감독이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1이 됐을 때 과연 이 필승조를 투입을 하느냐 아니냐 그 결정을 3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너무 잘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필승조를 전혀 쓰지를 않고 미들맨들, 그러니까 경기를 좀 먼저 내줬을 때 이제 미들맨들도 활용을 하는데 그 미들맨들을 활용을 하면서 경기를 내줬지만 3차전에 이틀을 쉬고 3차전에 쓰면서 결국은 오늘 대승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두산 베어스는 2차전을 전략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가면서 결국은 경기를 뭐 졌지만 크게 손해보지 않았다. 1차전에 이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네, 3차전에 이길 수 있는 채비를 모두 마친 채 2차전을 내준 김태형 감독이었고 김민성 선수는 사실 1차전에서 무안타 침묵하면서 많은 비난까지 받았었는데요. 네. 2차전에서는 4안타 활약했고 LG는 문보경, 김민선, 문성주 라인업의 효과를 보면서 2차전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펼쳐졌던 3차전이었는데요. 뭐 정수빈 선수의 인상적인 다이빙 캐치 두 번이 굉장히 기억에 그렇죠. 남는 3차전이 됐습니다. 정수빈 선수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1회 1회 초부터 홍창기 선수가 때리는 타구를 그걸 다이빙을 해서 빠뜨렸다고 한다면 이건 그러니까요. 노아웃에서 그냥 3루타예요. 진짜. 아니면 인사이드 바크 홈런이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건데 워낙 멀리서 다이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LG 트윈스의 공격 흐름을 끊어놨죠. 홍창기 선수 것은 좌중간 쪽에, 네. 구본혁 선수 것은 우중간 쪽에 가서 그걸 다이빙 캐치를 또 거의 같은 모습으로 저는 다이빙 캐치를 하면서 어찌 보면 LG 트윈스가 공격의 좀 흐름을 좀 잘 이어가는데 정수빈 선수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수비를 했어요. 네. 또 공격에서는 뭐 적시타도 때려냈습니다만 6대1 상황에서 말루의 우측의 선상으로 빠지는 3루타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결국은 10대1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수빈 3타점을 올렸고 그러니까 정수빈 선수의 공수의 활약이 이거는 가을 야구의 어떤 DNA를 넘어서 약간 거의 미친 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그 3루타는 이제 기록으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정수빈 하면 에어수빈 이러면서 그 장면들 정말 시즌 중에 한두 번 나올 만한 그런 호수비잖아요. 그렇죠. 오늘 두 번으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요? 심지어 정수빈 선수는 정규 시즌에 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빈 선수는 내년부터는 대단합니다. 페넌트 레이스부터 좀 춥게 입고 해야 되나? 여름에 좀 춥게. 반면에 지금 되나? 정수빈 선수가 3차에서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 사실은 LG 트윈스에서 타선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수가 김현수 선수인데 김현수 선수가 이 대목에서는 장타가 나와야 된다. 페르난데스 선수처럼 홈런이 나와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다 맥을 끊는 그런 타격이 돼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아마 LG가 참 어려운 공격을 오늘 3차전에서도 이어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이렇게 여러모로 되짚어봐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쉽다. 네. 빨리 꺼냈어야 됐는데 그리고 올 시즌이 정말 기회였는데 이런 말밖에 남지 않는 LG의 가을 야구였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네. 정말 그 가을의 DNA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대구로 향하는 두산을 또 삼성이 조금은 두렵게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지금도 지켜보면 삼성의 전력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은 이런 저력을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미라클 두산이 이제 대구로 향하게 됐는데요. 두산이 가을 저력을 보여주며 플레이오프 티켓을 탔습니다. 두 팀의 가을 야구 맞대결은 2015년 한국 시리즈 이후에 무려 6년 만인데요. 자,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2010년대 들어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기억이 많은 삼성과 두산입니다. 삼성이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었고 2015년부터는 두산이 3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뭐 당연히 지친 두산이고 삼성은 마운드가 강한 삼성인데요. 저보고 예상하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이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해요. 이건 거의 6대4 아니면 7대3 정도로 삼성이 우세합니다. 그쵸, 우세한데 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3전 2선승제라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두산이 뭐 내일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 경기에서 오늘처럼 투수 운영을 해간다든지 하면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산이 좀 불펜 투수 지쳐서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1차전에서 상방이 좀 가늠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 준 플레이오프 때 되게 쉽게 LG의 우세를 점치시더니 오늘 되게 신중하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근데 제가 그 누가 봐도 삼성이라고 할 것 같은 LG를 상황에서 이렇게 6대4로 나누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볼 때는 6대4, 7대3은 삼성이 우위라는 거죠. 우위는 우위인데 그러니까 두산이 3전 2선승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뭐
그 삼성과 두산이 해볼 여력이 없어요. 5점만 네. 한다고 해도 투수력이 너무 딸리니까 지금 선발 투수들이 그렇게 메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3전 2선승제이기 때문에 또다시 1차전에 뭐 두산이 경기를 이긴다 이러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7대3 정도로 삼성이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삼성도 제가 볼 때는 바로 1, 2차전에서 승부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또다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나가요. 어제 준프로야구전에서 2차전에서 LG가 이겼을 때만 해도 거의 LG 분위기였어요. 그쵸. LG가 2차전에 이겼고 투수력이 좋고 두산은 지금 김민규 선수가 뭐 가을에 잘 던진다고 해도 올 시즌 내내 성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네네. 일단은 프리뷰로 보면 7대3, 6대4 정도로 삼성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여기도 이제 3전 2선 승제로 펼쳐지기 때문에 두 팀 가운데서 1차전 승리팀이 대단히 유리해 보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우선 넌지시 최원준이 나설 거라고 했고 곽빈 선수는 지금 약간의 통증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산이 또 어떻게 투수 운영을 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삼성은 뭐 강력한 3선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투수 운영을 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꼽아볼까요? 두산은 페르난데스, 삼성은 피렐라. 네. 두 명의 외국인 타자들을 꼽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은 지금 준프로야구까지 페렐라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두산 타선에서 물론 정수비 선수가 톱 타자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해결 본능을 페르난데스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 라이온스 파크가 운동량이 크지 않는데 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페렐라 선수의 그 지금 타격 페이스라고 한다면 네. 또 피렐라 선수는 삼성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피렐라 선수예요. 공수주 팀 분위기 모든 것을 바꾸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이 두 선수의 대결이 관심을 끌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약간 분위기를 타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관중 많고 포스트 시즌 하면 둘 다 힘내는 선수들이라서 두 선수가 또 얼마나 힘을 낼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LG의 이번 시즌 이렇게 막을 내리게 조금 아쉬운 게 아닌데요. 됐습니다. LG는 조금 아쉬운 게 두산 얘기도 해야 돼가지고요. 야, 두산 팬들은 정말 대단한 미라클 두산을 보여주면서 대구를 향하게 됐습니다. LG 팬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또. 이거 두산 그래요? 팬들이 보시면 그래요? 야 우리 이겼는데 왜 얘기 안 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은 그 감독부터 시작을 해서 선수들 모두가 다 칭찬을 진짜. 만 번을 받고 1000번을 받고 뭐 어떤 찬사를 받아도 아깝지 않는 그런 경기를 했어요. 정말 와일드카드부터 보면 정말 두산은 알아서 다 잘했어. 네. 알아서 다 잘했고 LG는 그렇습니다. 다 고급 과외하고 다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양 팀이 오래 경기하는 안 모습을 됐어. 보니까 역시 경기 운영을 개개인이 해가는 능력의 차이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좀 LG 팬들이 올해 겪는 상실감은 조금 더 클 것 예,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런데다가- 좀 이런 거에 묻어난 LG 팬들인데 올해는 조금 타격이 있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워낙 좋은 투수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무하게 지금 준프로야구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요. 목표는 아까 김명호 선수 이야기했듯이 우승을 목표로 했던 팀인데 그렇죠. 한국 시리즈 진출이 아니라 우승을 목표로 했던 그렇습니다. LG였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뭐야? 끝이야? 이런 네. 느낌. 예, 뭐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 꺼진 느낌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말이 안 돼요. 네. 참 아쉬운 LG의 한 시즌이 됐고 정말 두산은 미라클 말 그대로 그 미라클은 과연 11월 셋째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단 3경기에서 또 끝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을에도 멋진 남자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휴일에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네요. 민나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플레이오프의 승자 한국 시리즈로 향하는 팀의 결정이 나는 날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